어느 날 저녁. 아버지, 하늘에선 아픔 없이 편히 쉬세요. 아플 때 더 잘해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아주버님, 오늘 한숨도 못 주무셨죠? 제가 자리 지킬 테니 방에서 눈이라도 좀 붙이세요. 재수씨, 괜찮아요. 잠 못 잔 건 재수씨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여보, 있잖아, 서방님이 왔어! 뭐? 도재영, 네가 어쩐 일이냐? 아예 가족들 안 볼 것처럼 떠날 땐 언제고. 너 술 마셨냐? 뭐, 아버지 돌아가셔서 추모 기념으로 내가 한 잔 마셨다. 마시면 안 돼요? 어? 너 정말 여전히 변하질 않았구나. 정신 빠진 놈. 당신 대체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간 뭘 하며 지냈던 거야? 그간 내 연락은 차단하고 받지도 않고 사람 걱정은 있는 대로 시키더니 지금 무슨 염치로 여길 기어들어와? 옷차림은 그게 또 뭐고. 그래놓고 아주버님한테 되려 큰 소리라니 기가 막혀. 당신이야말로 남편이 뭘 하든 정말 걱정했던 건 맞아? 애가 어디라고 앉아있어? 참나, 형 좋겠쇼? 아버지도 모자라. 아니, 내 와이프까지 장남하고 떠봤더니 나도 장남으로 태어날 걸. 괜히 둘째로 태어나서 형이랑 비교해 구박이랑 구박은 다 받고 살았으니 제기랄 씨. 못난 놈. 아직도 네가 장남이 아니라서 그딴 대우를 받는 것 같아? 그간이 네 행실을 봐. 내가 아버지였어도 너한테 돈 한 푼 못 줘. 너 사업병 도져서 아버지 재산 반토막낸 게 한두 번이냐? 게다가 결혼하고서 애 낳고는 제대로 일하면서 정신 좀 차리나 했더니 사업 망하고선 토끼 같은 와이프랑 자식들 너 대신 빚더미에 올라 고생이랑 고생은 다 시켜놓고선 혼자 잠적한 놈이 뭘 잘했다고 여기 와서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려. 행패? 누가 행패를 부린대? 진짜 행패 부리는 거를 못 봐서 그런 소리를 하지? 야, 좋아. 행패 한번 제대로 부려주지. 아버지가 아들한테 얼마나 못하면 이렇게 자식놈이 삐뚤어질 수 있는지 내가 보여준다고. 서방님, 장례식장에서 물건을 던져요? 그것도 아버님 영정사진에. 아버님을 얼마나 더 욕보일 셈이에요. 제발 나가요. 동서가 서방님 좀 데리고 나가. 네, 그럴게요. 도재영, 당장 일어나지 못해? 아, 왜 이래? 이거 안 나? 아버지, 그렇게 해야 꼭 속이 시원하셨어요? 아들이 사업 망했다고 찾아왔는데 그렇게 문전막대하며 내쫓을 수 있는 거냐고요. 돌아가시면서 요만큼의 미안함도 없으셨어요? 아, 빨리 일어나. 나가자고. 몇 시간 뒤. 서방님은 봤어? 네. 택시 태워서 집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제대로 잘 갔는지 모르겠네요. 아주버님은요? 아휴, 영정사진 떨어져서 다시 가지러 갔어. 정말 이게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다. 아버님 돌아가신 소식은 어떻게 알고 온 건지. 동서도 오랜만에 본 거지? 네. 친구한테 사기당해서 사업 실패해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도 모르고 애만 태우던 게 거의 3년 만이네요. 이제 좀 편안해지나 했더니 이렇게 사람 속을 또 뒤집어 놓고 가고. 남편이 아니라 원수도 이 정도는 아니겠어요. 무엇보다도 아들식이나 돼선 본인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실상은 아버님이 자기 빚 갚아준 것도 새까맣게 모르고 있겠죠. 몰랐으니 저런 짓을 저질렀겠지. 근데 아버님이 뭐 서방님이 이뻐서 갚아줬나? 잠수 타고 도망간 놈 대신 동서가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빚 갚는다고 평생 안 할 고생 다 하니 아버님이 도와주신 거지. 결국 동서가 그 빚 다 갚은 셈이야. 여튼 가족들 등지고 떠날 거면 죽을 때까지 나타나지나 말지. 괜히 가족들 맘만 뒤숭숭하게. 그러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안 나타나도 걱정, 나타나도 걱정이니 원. 그러니까 말이야. 49일 후. 벌써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49일이라니 믿기지 않네요. 재수씨, 제사상 차리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음식 미리 준비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아니에요. 천천히 준비해서 어렵지 않았어요. 하여튼 당신은 미련한 짓을 괜히 한다니까. 차리려면 형수가 차려야지 왜 네가 차려. 재산 한 푼 받지도 못했는데. 형수는 또 어디 갔대? 큰며느린 코빼기도 안 비추고 잘하는 짓이다. 형님도 지금 일 끝나자마자 바로 올 예정이니까 따라왔으면 그냥 잠자코 있어. 그럼 가시죠. 아버지한테 인사해야죠. 네. 당신이 정말 사람이라면 오늘만큼은 제발 아주머님한테 시비 걸지 말고 아버님 명복 비는 데만 집중해. 아주버님도 괜히 부정 탈까봐 당신한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잖아. 제발 좀.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논의하자. 설마 이혼하자는 얘기는 아니겠지? 중에 얘기하자고 했어. 지금 여기서 할 얘기 아니야. 아니라고 말을 못하는 거 보니 맞네. 근데 어쩌지? 난 너랑 이혼할 생각이 없는데? 뭐? 이혼 못한다고. 결혼 전에 말했지? 내 인생에 이혼이란 절대 없다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서로 지지고 볶고 살아야 된다 했으니 너도 그런 줄 알아. 뭐? 그건 적어도 네가 정상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였지. 남편으로서도 특히 아빠로서도 빵점인 당신을 내가 더 이상 참고 살 이유는 없어. 아, 됐어. 납골당 들어가 봐야 돼. 나중에 다시 얘기해. 야, 너 말 다 했어? 신성한 공간에서 목소리 낮춰. 나도 더 이상 참고만 있지 않을 거야. 이제 너한테 더 발휘할 인내심 없어. 조용히 따라와. 잠시 후. 이 사람아. 하늘에선 잘 지내고 있어. 이제야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됐는데 당신은 왜 여기 있는 거야? 이러면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 앞으로 난 어떻게 살려고. 누구세요? 나는 혹시 너 예영이니? 네, 맞는데 대체 왜 저희 아버지 유골함 앞에서 울고 계시죠? 벌써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장성했구나. 나기야, 너희 아빠랑 이혼하고 30년이 훌쩍 지났으니 날 알아보지도 못할 만하지. 엄마 얼굴 못 알아보겠니? 기억 안 나? 엄마? 당신이 우리 엄마라고요? 그래, 예영아. 엄마다. 엄마가 이제야 찾아와서 미안해. 엄마가 너희들 보고 싶었는데. 뭐야? 누가 청성맞게 울고 있어? 어? 누구야? 넌 재영이야. 우리 막내 재영이야. 엄마? 재영아, 그래 엄마 알아보는 거야. 맞아, 네 애미다. 내가 네 엄마야. 아, 엄마가 여기까지 어떻게 돌아가셨던 거 아니었어요? 분명히 아버지는 엄마가 사고로 돌아가셨다 했는데. 여튼 네 아빠는 참 잔인한 구석이 있지.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망자로 만들다니. 다 사정이 있었어. 엄마가 너희들한테 천천히 그 얘기 들려주고 싶구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우리 아들들인 거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참 예전 애기 때 얼굴들이 그대로 남았어. 뒤에는 누구니? 재영이 네 부인이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임가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참하게도 생겼네. 예영인 아직 많이 다 돼가도록 장가도 못 간 게야? 아니요. 제 와이프는 곧 올 겁니다. 그랬구나. 녀석 얼굴 좀 풀거라. 엄마가 30년 만에 나타났는데 반갑지도 않아? 하여튼 첫째는 어릴 때부터 무뚝뚝한 게 표정 없는 것이 늘 그랬어. 우리 재영이는 방실방실 잘 웃었는데. 그야 당황스러우니까요. 저희는 어릴 적부터 엄마가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엄마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니 솔직히 반가운 마음보단 당혹감이 더 큽니다. 그래, 내가 아마 너희 엄마란 게 믿기지 않겠지. 뭘로 증명해야 할까? 네 아빠와의 결혼 사진? 아님 내가 늘 너희 보고 싶어 할 때마다 보던 우리 가족 사진? 아니면 이영이 네 엉덩이에 화상 자국 남았단 거 얘기하면 믿어줄 거니? 그걸 어떻게...
그야 당연히 내가 만들어낸 상처니까 그렇지. 넌 아기 때부터 늘 배고파해서 우유도 남들 먹는 그 이상을 먹었어. 어느 날 미숙한 초보 엄마 시절, 그날도 네가 배고프다고 빨리 우유 달라고 보챘는데 안아주다가 그만 커피포트에 물을 쏟아버린 거야. 그래서 화상을 입게 됐어. 내가 그 너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죄책감으로 울었는지 몰라. 아무리 살이 많은 부위라도 그 어린 것 엉덩이에 뜨거운 물을 쏟았으니. 맞아요. 아버지가 엄마 때문에 이 상처가 생긴 거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한 소리 하신 날이라고. 그래. 너희 아빠가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와서 눈물바람을 쏟은 날 호되게 혼내는데 얼마나 무섭던지. 우리 재영이 얘기도 빠질 수 없지. 재영이 넌 조개를 참 싫어했어. 된장찌개에 넣은 조개도 먹기 싫다고 다 뱉어버려서 아빠한테 편식한다고 종종 꾸중 들었지. 근데 차마 난 뭐라 말하지 못했어. 왜냐면 내가 조개를 아주 싫어했거든. 모자가 참 안 좋은 것도 닮는다며 네 아빠가 불편해했어. 맞아요. 전 지금도 조개를 안 먹죠. 정말 우리 엄마가 맞는 거예요? 사진 속에서만 보던 엄마가. 내가 이 사진 들고 있는 거 보면 모르겠니? 사진 속 네 엄마 지금은 이렇게 많이 늙었지만 내가 맞아. 엄마. 그래 재영아. 엄마야.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진작에 너희 결혼식 할 때라도 와서 아빠 옆에 있어줬어야 됐는데 엄마가 참 너희 앞에 설 용기가 나질 않아서 결국엔 네 아빠를 평생 기다리게 했구나.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버지한테 엄마 얘기를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요. 그냥 사고로 돌아가셨단 말을 제외하면 엄마가 보고 싶다 하면 사진만 보여주실 뿐 별 말이 없었죠. 지금까지 멀쩡히 살아 계셨으면서 30년이 넘도록 우리 왜 안 찾았던 거예요? 그래 내가 다 털어놓으마. 이제라도 말해야지. 어떻게 너희한테 계속 숨길 수 있겠니? 너희가 나 원망하는 것도 당연하다 생각해. 지금까지 연락 한 번 없다 갑자기 나타났으니 당황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한번 말해보세요. 어떤 이유로 저를 떠났고 왜 이제서야 돌아왔는지. 결혼 후 바로 가진 예영이 너 키우면서 몇 년 안 되어 또 재영이까지 가지고 난 참 많이 힘들었다. 일로 바쁜 네 아빠는 허다하면 집을 비우고 집에는 시부모 시집살이에 식사 준비, 육아까지 온전히 다 내 책임이었지. 니들만 보면 행복하다가도 앞으로의 내 미래를 생각하면 참으로 캄캄했어. 그저 집을 떠나고 다 도망치고 싶었다. 이제 와보니 그게 요새 사람들이 말하는 산후 우울증인 것 같아. 하지만 그 옛날에 산후 우울증 앓는다고 알아주는 사람이 몇이나 됐겠니? 다들 미쳤다고 집 밖에 싸돌아다니는 미친 여자라고 욕하기 바빴지. 태영이가 5살 될 무렵인가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네 아빠한테 울면서 얘기했다. 마음 같아선 아이들이고 뭐고 너무 힘들다고. 듣고 싶은 마음이라니까 네 아빠가 그럼 죽은 사람이라 생각할 테니 나가라고 하더라. 나가서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고 돌아오라고. 아버지가 나가라고 했다고요? 그래. 지금이야 이혼이 자유롭지만 예전에야 시선 때문에 이혼도 쉽질 않았지. 그래도 너희 아버진 그걸 감수하고 나와 이혼을 쉽게 결정해 주었어. 온전히 나 때문에. 내 자유를 위해서 말이야. 너흰 이해할 수 없겠지만 난 그때 집 밖에서 숨 쉴 공간이 필요했고 너희 아빠가 준 몇 푼의 돈만 갖고 바로 집을 떠났다. 그래, 이게 벌써 30년 전이구나. 우리 예영이가 8살, 재영이가 6살 될 무렵이었으니 그 이후로 나는 고향 언니를 따라 미국에 갔어. 미국 농장에서 일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지. 영어 한마디도 제대로 배질 못하고 날 못생긴 동양 여자애라고 놀려도 참 그게 뭐라고 행복했다. 돈이 얼마 안 돼도 내 손으로 버는 그 돈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고 잠시나마 읽는 책이 너무 재밌었거든. 그 시절이 힘이 들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온전히 내 자유만을 놓고 봤을 때 참 그때만큼 무모했던 적도 없었다. 그 시절을 버티고 버텨서 앞만 바라보며 살다 보니 이젠 20억대의 자산가가 되어 있더구나. 더 이상 남들한테 빌어먹지 않고 미국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보니 그제야 너희들이 생각이 났다. 세상이 많이 변했으니 너희들도 참 많이 변했겠다고. 그래서 충동적으로 한국에 왔어. 그래서 건너 아는 사람들 통해 수소문하니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지 뭐니.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게 된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거의 30년이 세월 동안 까맣게 잊고 있다가 이제야 나타나시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아무리 힘들어도 배 아파 낳은 자식이잖아요. 그 자식 버리고 떠나시니 좋았어요. 지금에야 돈이 많고 뭐래도 엄마 없이 자란 저희한테 크게 와닿지 않아요. 엄마가 돈이 많으면 뭘 하나요? 이젠 기다려줄 아버지도 없고 자식과의 기억은 희미해져서 막상 우린 기억도 하지 못하는데. 그래, 예영이 네 말이 맞아. 그래서 이제라도 어미 노릇 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야. 미안해, 얘들아. 엄마가 너무 늦어서 미안해. 진작 너희를 더 빨리 찾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 난 엄마 마음 이해해요. 엄마도 저희한테 미안했던 거겠죠. 전 티는 안 냈지만 늘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안아줄 때마다 풍기던 이 냄새, 잘은 모르지만 익숙한 것도 같아요. 아유, 재영아. 이 엄마를 용서해 주는 거니? 이제라도 너희와 같이 살면서 엄마가 너희와 못다한 추억을 남기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 직접 온 거야. 미국에서도 혼자 편히 살 수 있었지만 다 포기하고 여기 온 건 순전히 너희들 때문이야. 당연하죠, 엄마. 그간 외로웠던 거 다 내려놓으시고 앞으로 저희랑 행복하게 지내요. 알아서 저절로 복이 굴러 들어오다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대로 된 재산도 못 물려받나 했더니 20억대의 자산과 엄마가 살아있었다고? 아싸, 역시 도재영 운빨 살아있구나. 이번만큼은 형한테 절대 양보 못해. 어떻게든 엄마를 구워 삶아서 내가 그 돈 다 받아야지. 응? 뭐지? 이 알 수 없는 이질감은? 며칠 후. 하여튼 형은 피도 눈물도 없다니까. 와이프들도 모르는 과거 얘기도 알고 있고 예전에 찍은 사진도 갖고 있는데도 엄마를 못 믿겠어? 꼭 유전자 검사를 해야겠냐? 내가 엄마였으면 엄청 상처받았을 거야. 나도 쉽게 말 꺼낸 거 아니야. 하지만 확인해본다고 나쁠 건 없잖아. 그렇다고 미국에 계신 고모를 모시고 올 순 없는 일이고. 아, 예. 하여튼 쓸데없는데 철두철미한 형님이십니다. 암튼 형은 믿든 말든 알아서 해. 오늘부로 엄만 내 집에 모실 예정이니까. 네 집? 너한테 집이 있어? 아버지가 해준 네 명의 집은 진작 다 말아먹은 걸로 아는데. 요 아픈들 건드네. 내가 왜 집이 없어? 지금 미애 엄마 사는 집이 내 집이나 마찬가지지. 부부인데 뭐 내 집 네 집을 따져야 되냐? 이럴 때만 부부. 3년 전 부인 자식 내팽개치고 도망간 놈에서 나올 소린 아닌 것 같네.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보겠다는 얘기잖아. 형은 왜 자꾸 아까보다 삐딱선을 타는 건데? 어이가 없어서 그런다. 나야 원래 사이가 안 좋아서 그렇다 쳐도 평소에 네 가족인 아버지 재수씨 미애 희애를 그렇게 챙기질 그랬냐? 정작 제가 챙겨야 할 가족은 내팽개치더니 갑자기 나타날 엄마를 모신다니 그 의도가 너무 투명하잖아. 의도? 내가 무슨 의도로 가졌던 거야? 내가 못 봤을 것 같아. 엄마 입에서 20억 소리가 나오니 힘들어했던 네 눈이 반짝인 거. 내가 무슨... 난 그냥 엄마가 지금까지 고생하며 그 돈을 벌었다는 게 놀라워서 그런 거야. 엄마가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어. 우리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냐고. 그 생각만 하면 난 엄마가 그렇게 안쓰러울 수가 없어. 무슨 말은 널 모르는 사람한테나 쳐. 내가 널 평생을 봐왔는데 널 모를까봐? 넌 남일에 지독하리만큼 관심 없고 오로지 너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놈이잖아. 그런 놈이 무슨... 뭐야? 이 말 다 있어 지금? 그래, 왜 진작 멱살 안 잡나 했다. 한치도 내 예상 시나리오에 벗어나질 않는 자식. 그래, 너야 머리 좋고 똑똑한 장남이니 아버지 이쁨 다 받고 자랐으니 그런 도덕책 같은 따분한 소리 짓거리는 거지. 네가 나처럼 절벽 끝까지 내몰려봤어?
궁지에 몰린 쥐새끼도 돼본 적 없으면 제발 그 입 다물어. 보세요. 정신 차려. 형이니까 가족이니까 이런 따끔한 소리도 할 수 있는 거야. 아버지도 내색 안 하셨지만 돌아가시기 전까지 너 기다리고 걱정하셨어. 그게 가족이야. 설탕처럼 입에 단 것만 찾다간 결국 이가 다 썩어버릴 거라고. 이젠 돈도 모자라 가족까지 잃고 싶어. 내 말은 지금까지 너랑 헤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재수 씨를 생각하란 얘기야. 몇십 년 만에 나타난 엄마가 아니라. 넌 내 맘 이해 못해. 지금 내 입장에서 엄만 내 인생을 구제해줄 구세주고 난 그 기회 놓칠 생각 없어. 언제까지 이렇게 형편없이 살 순 없다고. 돈이 있어야 가족을 지키지. 지금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두고 봐. 다시 사업 제대로 일으켜서 예전 상황으로 다시 돌려놓고 말 테야. 다시는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아. 같은 시각. 이건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백화점이라면서 살 것도 많이 없고 규모가 너무 작네. 미국에선 이런 곳은 뭐 동네 구멍가게 수준인데. 한국이 살기 좋아졌다지만 미국에 비하면 아직도 발전하려면 한참 멀었어. 이런 데서 차이가 느껴지는 건데. 예, 작은 며느리야. 큰 며느리는 언제 온다든? 한국 온 지가 몇 주째인데 전화 말곤 콧배기를 비추질 않아. 형님이 워낙 일이 바쁘셔서요. 정확히 언제 온다 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자가 그깟 푼돈 벌어서 뭐 한다고. 예은이 은행 다닌다면서 그냥 남편 뒷바라지나 하고 살 것이지. 너 왜 그렇게 분이해?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아니요. 어머님 말 생각해보니 좀 이상해서요. 어머님도 분명 아버님 뒷바라지에 집안일만 하시다가 우울증 와서 본인 일 찾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고 말하셨으면서 형님한텐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폐가 있는 말 아닌가 싶어요. 나야 예전엔 남편들이 전혀 가사노동 안 도와주는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고 요즘은 남편들이 가사노동 다 분담한다던데 어머니 상황 자체가 다르잖아. 아버님이 원체 자상하신 분이셔서 안 도와주시는 성격은 아닐 듯한데. 명절에 전도 다 직접 부치고 설거지도 잘하셨는데. 뭘 그렇게 중얼중얼. 말이 길다. 너 커피 좀 사오느라. 요 앞에 카페 가면 2,000원 하는 다방 커피가 아주 네? 다방 커피요? 내가 언제 다방 커피라 그랬어? 저기서 제일 비싼 걸로 하나 사와. 난 다리가 아파서 잠시 앉아 있어야겠다. 그럼 커피 드시고 숙소로 돌아가시겠어요? 4시간이면 얼추 다 둘러본 것 같은데요. 이제 멀쩡한 아들들 집에 있는데 왜 숙소로 돌아가니? 너 아까 재영이랑 통화 안 했니? 미국에선 넓은 집에서 생활해 버릇해서 그런가 호텔방이 얼마나 갑갑한지 각장에 사는 기분이라 나오고 싶다 하니 재영이가 바로 집으로 오라 하더구나. 재영씨가 집으로 오라고 했다고요? 그 사람 집이 어디 있는지 모를 텐데. 그게 무슨 소리냐? 어째 집을 몰라? 지금 사정이 있어서 재영씨랑은 따로 지내고 있거든요. 뭐? 별거를 하고 있단 얘기야? 별거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도망친 거죠. 지금 여기서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저희 상황 말씀드릴게요. 됐다. 부부 사이 골치 아픈 건 딱 질색이야.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난 그냥 너희 집에만 가면 된다. 오늘 숙소 체크아웃 하기로 했으니까 짐 갖고 일단은 너희 집에 가련다. 곧 예영이 집으로 옮길 거니까 일단 며칠 만에 신세 좀 지마. 니들 사정이 어떻든 난 답답한데 어쩌니? 차라리 호텔을 넓은 데로 옮기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저희 집이 마냥 넓은 편은 아니라서요. 아이들 방 하나에 제가 쓰는 방 하나인 투룸이에요. 투룸? 그래도 뭐 별 수 있니? 네가 아이들이랑 방 같이 쓰든 거실에 쓰면 되니까 나한테 방 하나만 넘기면 되잖아. 그게 왜 그렇게 되죠? 어머님도 더 불편하실 텐데요. 불편하긴. 손녀들이랑 며느리랑 아들이랑 사는 건데 뭐가 불편하니? 너 내가 불편해? 마냥 편한 건 아니죠. 게다가 저희 이제 본지 일주일도 채 안 됐고요. 너 참 솔직하게 할 말 안 할 말도 구분 못하는구나. 이미 네 남편이 오케이한 상황을 왜 너 혼자 노우라는 거야? 안 되겠네. 내가 직접 재영이한테 전화해야지. 아들, 엄마야. 아니 글쎄 내가 지금 숙소 체크아웃을 하려는데. 그래.
근데 네 처는 아마 내가 가는 게 못마땅한 모양이다. 뭐 이제 와서 시모한테 잔소리 듣고 싶지는 않다는 게지. 어휴. 그래, 내가 뭐라 할 순 없고 답답해서 너한테 전화가 온 거야. 주소! 그래, 잠시만. 재영이 지금 당장 온다니까 주소 알려줘라. 넌 참 아무리 남편이랑 별거 한다 해도 그렇지 네 남편한테 네 집 주소도 안 알려주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전화하면서까지 집에 온다고? 분명히 거절했는데 왜 그걸 못 알아듣는 척을 하시는 거지? 20억 자산가라면서 혼자 먹는 호텔방보다 투룸집이 낫다고? 나만 이해 안 되는 상황인가? 1시간 후. 뭐야? 집에서 얘기하면 되지 왜 날 여기까지 불러? 먼저 우리끼리 할 얘기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어물쩍 집에 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말이야. 무슨 소리야? 설마 너 납골당 때 했던 얘기하는 거야? 그래. 그 이후로 어머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흐지부지 돼버렸지만 내 의사는 지금도 여전해. 우리 이혼해. 야, 가영아, 너 지금 생각 잘해야 돼. 엄마가 나타나기 전이야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 엄마한테 무려 재산이 20억이나 있대. 미국엔 집도 있고. 우리 지금까지 이 힘든 시간 가시밭길 무사히 걸어왔는데 당장의 고지를 눈앞에 두고 이탈하겠단 거야? 어머님이 당신한테 그 돈을 다 주신대? 엄마가 나한테만 말했는데 본인을 모시고 사는 자식한테 전 재산을 다 물려준다더라. 일단 올해는 몇 개월 같이 살면 1억 준다잖아. 1억을 준다고? 솔직히 난 잘 모르겠어. 어머님 지금까지 미국에서 살다 오셨다면서 그에 비해 짐도 엄청 단출하고 30년 만에 한국 오신 거라면서 한식 먹는데도 너무 익숙하고 여기 지리도 어색해하질 않으셔. 뭐야? 우리 엄마가 지금 거짓말이라도 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통장을 확인해본 것도 아닌 이상 어머님 말을 100% 신뢰하긴 어렵단 뜻이야. 너도 형이랑 똑같네. 친엄마 맞는지 의심스러워서 유전자 검사하는 형이나 엄마가 20억 있다는데 통장 안 깠다고 의심스럽단 며느리나 가만 보면 계산적이고 일일이 따지기 좋아하는 건 또 아버지랑 똑 닮았고. 징글 맞다 이놈의 집구석. 그래, 그럼 당신 혼자 모시고 살면 되겠네. 난 아주버님이 상황 판단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들거든. 보도 전날까지도 나한테 걱정 말라고 망할 리 없다고 하던 당신 사업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던 것처럼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건데 이젠 그 빚 좋은 말만 듣기엔 내가 너무 순진하지 않아. 야,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그래, 내가 빚 주고 너한테 책임 떠안게 한 건 미안한데 그래도 어떻게 남편 못 믿는다고 시어머니까지 못 믿냐? 차라리 솔직해져라. 이제야 지독한 시아버지 돌아가셔서 시집살이 덜었는데 죽은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나타나서 짜증난 거라고.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늘 같은 남편 얼굴을 쳐? 하늘 같은 남편? 어린 쌍둥이 딸 자식이랑 부인 버려두고 지 혼자 홀라당 날아가 버렸으니 맞는 말이네. 그래, 나 짜증나. 이렇게 마주 앉아 꼴 보기 싫은 남편 뭐가 이쁘다고 남편 낳은 엄마를 모셔? 그것도 내 집에서? 내가 지금 이 집을 어떻게 구했는데 모실 거면 너 혼자 모셔. 재산 하나도 필요 없어. 내가 필요한 건 너와 이혼하는 거 하나뿐이야. 그래, 나도 이제 믿는 구석도 생겼겠다. 더 이상 너랑 애들 갖고 물고 늘어지지 않을게. 네가 정 원한다면 이혼하자. 난 분명 너랑 같이 천국 갈 버스 태워주려 했는데 네가 뻥 걷어찬 거야. 너 분명 후회할 거야. 날 버린 순간을. 절대 안 해. 그 버스가 천국행인지 지옥행인지는 어디 한번 지켜볼게. 다음 날. 아니 재영아, 여기가 어디냐? 웬 단칸방이야? 엄마 놀랐죠? 원래 내가 혼자 나와 살던 곳이에요. 외벌이로 먹고 살기 팍팍하니까 애들한테 눈치 안 주려고 나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내가 얘기했죠. 나 원래는 이렇게 사는 놈이 아니었는데 동업자가 사기치고 날라서 회사가 망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인생 아예 젖어버렸어요. 아이고 그랬어? 우리 아들 아주 고생 많이 했구나. 엄마가 옆에 있었으면 너한테 지원 바로 해줘서 회사가 망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래서 말인데 엄마, 나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엄마가 하는 사업에 끼워주든 아니면 나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엄마가 힘 좀 보태주세요. 전 진짜 이런 데서 썩을 놈이 아니에요. 엄마가 투자해주시는 돈 그 이상으로 갚아나가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저 속 좁은 형과는 달라요. 엄마 나타나자마자 두 손은 들고 반긴 사람이 누구예요? 저잖아요. 제가 유일하잖아요. 좀 당연하지. 내가 우리 아들을 도와주지 누굴 도와주겠어? 어머, 근데 엄마 돈이 지금 다 미국 계좌에 묶여 있어. 큰 돈 거래 같은 건 미국 은행 가서 직접 가야 되는 거라 시간이 좀 걸려. 일단 미국에 돌아가야 할 비행기 티켓도 필요할 테고. 그 먼 대륙까지 이동하려면 경비도 좀 들 텐데. 엄마가 얘기했잖아. 우리나라 경유하면서 지갑을 홀라당 소매치기 당해버렸다고. 그래서 너희한테도 이렇게 민폐를 끼치게 됐고. 아, 호텔을 미리 예약해놨으니 망정이지. 너희들 안 찾아갔으면 엄만 정말 어떻게 됐을지. 아유. 그럼 미국으로 돌아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돈 줄 수 있어요? 당연하지. 엄마 믿지? 앞으로 나 모시고 산다는 아들한테 뭘 못 줄까? 1억이든 20억이든 내 재산은 다 네 거야. 아, 네 형 보려. 엄마가 왔다는데 어쩜 그렇게 냉정할 수 있는 건지. 내가 미국 돌아가려면 돈이 필요할 것 같다니까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리더구나. 앞으로 내 자식은 너 하나뿐이야. 알겠지? 어머, 알겠어요. 그럼 대충 얼마가 필요해요? 금액 말해보세요. 내가 좀 구해볼게요.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그래, 괜찮아. 엄마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 몇 주 후. 아들, 다녀왔어? 요즘 낮밤으로 일하느라 아주 고생이 많겠구나. 우리 아들 얼굴이 아주 홀쭉해졌네. 엄마한테 주려는 돈 되도록 빨리 마련하려면 지금 아르바이트 2탕 3탕 뛰기도 바빠요. 친구들한테도 돈 빌려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이 때문에 신용도가 워낙 제로라 대출도 막혀서. 아, 그래. 엄마야 당연히 우리 아들이 고생하는 거 알지. 다만 점점 미국으로 가는 날짜가 늦어지면 우리 아들한테 돈을 줄 수 있는 날도 늦춰지는 것 같아 속상해서 그렇지. 아, 요즘엔 그 생각하면 입맛도 없고 그래. 이 엄마가 도움이 못 되고 밥만 축내는 느낌이라 눈치도 많이 보이고 말이야. 차라리 네 앞에 나타나지 말 걸 그랬나 봐. 아이 무슨 그런 재수없는 소리. 내가 어떻게 찾은 복권인데. 재수 없는 소리? 복권? 그게 다 무슨 소리냐? 아, 엄마가 너무 어이없는 소리라니까 저도 모르게 헛소리가 튀어나오네요. 아, 그러게 아들 눈치를 왜 봐요. 이 집에 형이나 임가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위축될 필요 없어요. 엄마 입맛 없다 그랬죠? 오늘은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어요? 기분인데 제가 쏠게요. 사실 지난번에 네 전화이프랑 갔던 식당 말이야. 거기에 티본 스테이크가 아주 맛있던데 또 먹을 수 있으려나? 아이 진짜 돈만 준다고 안 했어도 망할 할망구 진작 손절하는 건데 지금 돈 모으기도 바쁜 형편에 그런 비싼 레스토랑을 가자는 소리가 나오나? 자기 아들 개고생하는 거 뻔히 알면서. 아무래도 안 되겠지? 괜히 얘기 꺼냈다. 내가 누룽지 얼른 끓여오마. 아이 엄마 뭐가 안 돼요. 지금 차가 막히나 안 막히나 생각 중이었어요. 얼른 가요. 외식 안 한 지 오래됐는데 오늘 엄마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셔요. 알겠죠? 역시 우리 재영이밖에 없어. 몇 개월 후. 도예형, 문 열어. 문 열라고. 내가 부순다. 못 부술 것 같아. 아,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알아. 너 때문에 아파트 민원 다 들어오잖아. 일단 들어와. 대체 뭐야? 네가 나한테 보낸 문자 뭐냐고. 내가 무슨 말만 하려 하면 다 됐다고 하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문자로 남겼을 뿐이야. 그러니까 형이 보낸 문자 내용 사실이야? 맞아? 이미 상황 파악 다 마치고 나한테 온 거 아니야? 집에 가봤을 거 아니야? 그 여자 집에 없지? 아이, 잠깐 산책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일자리 구하러 갈 수도 있는 거지. 몇 개월을 아들한테 빨대 꽂고 놀고 먹던 여자가 갑자기? 솔직히 말해, 너 그 여자한테 돈 줬어? 그건 어이씨 줬구나. 그래, 어제 친구한테 사정해서 돈 빌려서 그동안 몇 개월간 일했던 돈 일체를 줬어. 아, 일단 머릿속이 복잡해 죽겠으니까 천천히 말해봐. 정말 엄마의 미국 계좌가 존재하지 않아? 네가 그걸 조회해봤어? 그래, 몇 개월 전 그 여자가 갑자기 내가 일하고 있는 은행에 찾아왔었어. 통장을 만들고 싶단 작은 핑계였지만 누가 봐도 나한테 돈을 요구하려는 모양새였지. 그래서 개인 동의서를 받아내서 엄마 계좌 조회해봤어. 근데 그 여자 앞으로 빚만 몇 천이고 미국 계좌에 20억이 있다는 사실도 다 거짓말이더라.
은행 직원은 그걸 알 수 있다는 걸 멍청하게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순순히 동의서를 써준 게 참 바보 같더군. 비지라니? 말도 안 돼. 미국에 분명 계좌가 있다고 나한테 1억 준다고 했다고. 그걸 고지고대로 믿었어? 통장을 확인해본 것도 아니고 계좌 잔액을 보여준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확신하는 건데? 그야 엄마잖아. 우릴 낳아준 친엄마잖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우릴 낳아준 친엄마가 맞다는 걸 확인을 받았고 혹시나 했던 의심이 해소되면서 당연히 20억이 있단 말도 진짠 줄 알았어. 정말 우리가 보고 싶어서 우릴 찾으러 온 거라 생각했다고. 애초에 돈을 노린 접근이었어. 며칠 전에 미국에 계신 고모한테 오랜만에 연락했다. 엄마에 대해 물어보니 아주 기함을 하더라. 90이 가까이 다 되신 양반이 당장에 비행기 타고 그 여자 잡으러 오겠다고 성내고 난리였어. 아버지와 엄마가 이혼을 하신 건 맞지만 이혼 사유는 엄마의 우울증이 아니었대. 뭐야 그럼? 그래, 지금과 같은 형태로 경제 금융을 이용한 사기를 친 거야. 동네 아줌마들부터 사기치고 전국엔 남편이 아버지의 돈도 몰래 빼돌렸지. 결국엔 그렇게 쫓겨나게 된 거야. 아이들을 보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그냥 순순히 보내주셨지. 다만 아버지는 어머니를 냉정하게 내치진 못하셨던 것 같아. 아버지가 이혼 소송만 원할 뿐 형사적인 처벌을 청구하지 않은 거 보면 추후엔 그걸 후회하신 모양이지만. 그럼 그래, 네가 그 여자를 닮아 돈을 까먹는 걸 걱정하신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라고 너한테 유독 엄격하셨던 거야. 자칫 엄마의 거정을 밟을까봐 걱정하면서. 고모 말씀대로 아버진 자기 전 부인이 우릴 흔들까봐 그걸 제일 염려하셨다 해. 근데 그 뱀 같은 여자는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우리한테 와선. 그럴 수가...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어. 형 말 다 거짓말이지?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무리 우릴 버린 엄마여도 이럴 순 없잖아. 우릴 버린 것도 모자라 그런 파렴치한 행동을 내가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알면서. 네가 이러니 동업자한테 사기를 당하고 낳아준 여자한테까지도 이용당한 거야. 아직도 사람을 믿어? 그 믿음 때문에 네 인생이 아예 바닥으로 가라앉아 버렸는데도. 그럼 어떡해. 당장 돈 나올 구멍은 없고 내가 죽겠는데. 나도 미치겠다고. 누군 사기 당하고 싶었냐고. 어떻게 같은 가족끼리 이럴 수 있지? 내가 정말 이 여자를... 그럼 네 가족들은? 뭐? 넌 네 가족들한테 왜 그랬니? 어린 자식들과 와이프 두고 혼자 도망가고 싶었어? 그건... 배신당해본 그 느낌을 재수씨라고 안 느껴봤을 것 같아. 동업자한테 이용당한 배신 그 이상의 감정을 네가 도망갔을 때 느꼈을 재수씨 마음은 안 헤아려 봤어. 남은 네 가족들이 받을 고통은 전혀 신경 안 쓰고 네 고통만 중요했던 거야?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 그땐 그냥 나 하나만으로도 버거워서. 그 이기심에 대한 벌 지금 받는 거라고 생각해. 네가 대체 그 여자랑 다를 바가 뭐야? 너도 엄마가 그리워서보단 엄마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탐났던 거잖아. 지금 네 앞으로 다시 생긴 그 빚 앞으로 갚아 나가면서 평생을 뼈에 새겨넣어. 그게 형이 너한테 마지막으로 하는 충고다. 형, 이번엔 피하지 마. 그 누구도 널 도와줄 수 없어. 네 스스로 판단하고 네가 이용당한 거야. 그리고 그거 알아? 네 사업 빚 재수씨가 열심히 일해서 갚아 나갔지만 그 많은 금액을 누가 다 부담해줬을 것 같아? 설마... 아버지? 몇 주 후. 이로써 우리 관계는 완전한 종결이네. 아이들 일 말곤 내가 먼저 연락할 일은 없을 거야. 아영아, 법원에서 소송하는 내내 붙잡았는데 오늘은 그냥 쿨하게 헤어지자. 응? 이미 우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재영씨. 붙잡으려는 게 아니야. 마지막으로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 그게 뭔데? 형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 이번에 또 사기당했다. 뭐? 너 그새 사업 시작했니? 아니, 누구겠어. 내가 누구 때문에 너랑 헤어졌는데. 그러면 설마 맞아. 이젠 하다하다 엄마한테 사기를 당했지 뭐냐. 한심하지? 어쩐지 정말 이상하다 했지?
그러니까 돈 주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하라고 내가 그렇게 누누이 말을 했는데 사람 말을 참 안 듣는 너도 참. 그러니까 형이랑 네가 그렇게 그리고 아버지도 귀에 딱지가 내려앉을 정도로 잔소리를 했는데 난 아직도 멀었나 보다, 가영아. 앞으로 어떡할 건데 그래서. 어떡하긴. 일단 사기친 범인은 잡아야지. 나만 피해자가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그나마 안심이 된달까. 그게 할 소리야? 이젠 하다하다 동정심까지 구걸할 셈이니? 동정심 구걸하려는 거 아니야. 떠나기 전에 마지막 인사하려는 거야. 일단 나 믿고 돈 빌려준 친구들 위해서라도 얼른 돈 갚으러 가야 하거든. 원양어선을 타든 어떤 일을 하든 돈 갚을 거야. 너한테도 진 빚도 반드시 갚을게. 10년이 걸리든 이제 쳐서 꼭 갚을게. 아, 가영아, 나 같은 못난 남편 데리고 사느라 고생 많았다. 그건 고맙고 미안했다. 마지막 사과와 함께 흘린 전 남편의 참의 눈물은 그간의 짧지만은 않았던 결혼 생활 중 가장 진실된 모습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혼이 결정되고 나서야 진심을 뉘우치다니. 저 역시 마음이 심란한 건 어쩔 수 없었죠. 그래도 한때는 믿고 의지하려 했던 아이들의 아빠고 사랑하는 남편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엄마에게 2번씩이나 이용당해 버려진 것도 참 가슴이 아팠고요. 그렇지만 연민의 감정만으로 남편이 제게 했던 잘못이 씻겨나가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남편이 남기고 간 상처는 아픕니다. 그 이후 남편은 정말 빚을 갚겠다며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있고 사기를 친 전 시어머니는 중국으로 불법 밀항을 시도했다가 최근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자식들을 포함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여 사기를 친 그 대가를 무겁고 달게 받기를 바랍니다.